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통 건망증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가벼운 경우는 괜찮겠지만 이게 치매로 발전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다양한 치매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혈관 질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에서 유용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다양한 치매 보험을 선택하고 또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글씨 써놓은 거 보이시죠? 치매 보험. 근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대체 너무 지겹다 이러는데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잠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90년대에 암보험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유행이니까 하나씩 들어놓으신 분들은요. 한 20년 뒤에 2000년대, 2010년대에 암 진단 자금으로 톡톡히 이렇게 주변에서 받아보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치매 보험은 너무 초기죠. 그래서 주변에 치매 발병 환자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잘 많이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을 개발할 초기에 치매보험이 가장 잘 만들고 있거든요. 치매로 막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치매보험 초기에 여러 개 중에 빨리 좋은 것을 고르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치매보험을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비교하는 거 우선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입 기준이 어떤지 좀 확실히 아시면 나한테 유리한 회사를 고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포인트. 치매보험이 설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아보시면 너무 막 항목이 많아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조금 어려운데 그중에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 개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입면제 기준 너무 중요하죠. 보험의 꽃, 어떤 금융상품도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적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들었다고 쳐보세요. 내가 치매를 걸렸다, 아팠다 이러면 그 적금에 들어가는 돈 납입면제 해주나요?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납입면제 기준이 치매보험에서도 어떻게 다른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안 걸리면 어떡하죠? 그랬을 때 내 돈은 어떻게 확보하고 더 가성비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보험료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어떤 니즈 자료보다 보험료를 처음으로 꺼내가지고 왔는데요. 연령대별로 40대에 3개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45,900원, 65,000원, 45,950원 이렇게 40대에도 보험료가 3개 회사가 다릅니다. 그러면 50대, 60대로 내려왔을 때 60대에 보시면 77,000원, 그리고 11만 원, 87,000원. 저도 주부다 보니까요.
보장은 둘째치고 보험료 싼 게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70대 한번 볼까요? 편차가 너무 큰데요. 7만 원에서 28만 원, 그리고 15만 7천 원 이렇게 되는데 얘는 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적게 2배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70대로 넘어가시면 원래 우리가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온 것을 다 하면 좋은데 보험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녀분들께서 따님 두 분이 모이시거나 자제분께서 부모님 거를 가입을 해주실 때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반구자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반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가 7만 원, 28만 원 해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준비해도 좋은데 보험료가 비싸다 생각이 되시면 반구자가 가능한 이런 회사를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 가운데 회사가 한 구자밖에 안 되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반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어떤 한시적인 기간이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아보시면 이 회사의 장점을 반구자만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시적인 특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준을 봐야 할 텐데요. 예전에는 치매가 고연령이신 어르신들에서만 나오는데 지금은 젊은 층들의 치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입 기준도 이미 30세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요 나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는 만기가 90세까지 그리고 어떤 플랜은 95세까지 90세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만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만기라는 의미는 95세, 94세 10개월이 되었을 때 치매가 딱 진단이 걸리면 그 이후부터는 보장이 이만큼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는 95세가 되면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받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발병 자체가 만기가 되기 하루 전날 그날까지만이라도 발병됐다 서류만 가지고 오시면 이후에 종신토록 보장받는 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관을 한번 해보자고요. 95세하고 90세 만기일 것이 당연히 보험료가 95세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95세로 선택을 하셔서 비싼 보험료를 내실 건지 90세까지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통계자료, 연구자료에 보시면 새로운 치매는 보통 83세 전후에 새로운 치매가 걸리고요. 90세가 다 되시면 90세 여태까지 경증 치매도 없었던 분이 갑자기 치매가 생기는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60%가 83세 전후에 치매가 이미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95세로 할 것이냐 90세까지만 해서 적당한 시기에 가성비를 높일 것이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내는 기간도요. 주로 치매보험은 50대, 60대에 정말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60세이신 분이 20년 납으로 준비를 하시면 80세까지 돈을 납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납입하시는 기간도 현실적으로 내가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살피셔서 10년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의 시작은 가입 후 1년에서 가입 후 2년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조기에 치매가 아니시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납입하신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낸 돈이 5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치매에 안 걸리면 이 모든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급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129%, 121%, 그리고 118%. 이 표에서만 보자면 내가 낸 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129.4%가 가장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이 환급률은 왜 중요하시냐면 치매 진단이 되셔서 치매를 계속 보험금을 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치매에 대한 보험료는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돈을 납입을 하셨는데 치매에 안 걸리게 되면 그 돈이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그러면 연금 전환을 하든 인출을 하시던 해서 그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똑같은 돈을 납입을 하시고 환급률이 높은 회사가 저 같으면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어쨌든 회사마다 막 기준이 다른데 300만 원 나오는 회사, 500만 원 나오는 회사,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치매 경증일 때 100만 원, 200만 원 조금 더 받는 것이 비교의 우선순위냐? 저는 살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300만 원을 받으나 500만 원을 받으나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중증으로 내려왔을 때 보시면 2천만 원, 여기는 4천만 원인데 당연히 4천만 원 받는 게 좋겠죠. 기억하십니까? 전 페이지에서 B회사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회사였는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중증일 때 보험금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리고 치매보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부모님, 할머니 계시고 저도 제 자녀가 있지만 이렇게 경증일 때는 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의식을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치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12.6년을 생존해 계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길게 생존해 계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증 이상일 때 생활비가 몇 년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종신토록 그리고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을 생활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중증 이상일 때 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물결무늬 표시한 거는요. 종신토록 계속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표시를 했고요. C회사를 보시면 말기 치매일 때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생활비하고 별도로 C회사는 훨씬 더 중증의 보장이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 회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경증은 보장의 차이가 굉장히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 진단비를 일단 비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증 이상일 때 생활비가 언제까지 보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는 납입면제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납입면제라는 거는 내가 돈을 내고 있는 기간에도 혹시라도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앞으로 돈을 안 내고 보장을 받게 될 텐데요. 납입면제 기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에 있는 숫자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는 CDR 척도 3점일 때, 두 번째 회사는 CDR 척도 2점일 때, 세 번째 회사는 CDR 척도 3점일 때입니다. 그러면 1점부터 경미한 치매가 발견이 돼서 1, 2, 3, 4, 5 가는데요. 3점을 판정받는 것보다 2점에서 납입면제를 받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넓겠죠. 그러면 가장 우위점은 중간에 있는 B회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무엇에 반영이 되냐면 보험료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회사가 중증일 때 돈도 많이 주고 납입면제 납입면제 조건도 훨씬 좋고 이러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보험료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뭐가 제일 비싸지? 나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돌려받지? 이런 게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40세 기준으로 본 건데요. 58,000원 연봉리 적용되는 이율은 2.75%, 그리고 가운데 있는 회사는 83,000원 연봉리인데 2.6%. 대신 이 회사의 장점은 납입면제 기준과 중증일 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회사는 69,000원에 2.5%. 적용되는 예정금리, 예정이율만 봤을 때는 A회사가 가장 높은 2.75%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치매보험을 비교한다. 이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연금을 비교한다. 암보험을 비교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한 회사 제안서만 보는 습관이 돼 있으시잖아요. 세 개의 회사를 같은 식탁에다 펼쳐놓고 같은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예정이율이 나와 있는 부분만 놓고 이 회사는 2.75%, 이 회사는 2.6% 이렇게 같은 보험도 3개 회사를 펼쳐놓고 보시면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를 보고 접어서 치우고 다른 회사를 비교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같은 이율이 나와 있는 부분, 같은 해약 환급금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옆으로 쫙 펼쳐놓고 보시면 보험을 비교하는 눈이 훨씬 더 빨리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약해서 장단점만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A사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죠. 이율이 높기 때문에 환급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65세 이상부터는 항구자를 안 받고 반만 가능하게 해놨던 게 살짝 단점인데요. 반만 해도 어디예요? 뭐 많이 안 해도 일단 그 돈에 그 보장을 합리적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B회사의 장점은요. CGL 척도 2점에서 납입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중증일 때 생활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보장기간이 2년 후부터인데 치매보험에서는 그다지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치매가 가입해서 사고라든지 암처럼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이 있지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구자가 지금은 한시적으로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반만 하고 싶은데 살짝 그게 안 된다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B회사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회사는요. 중증 진단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거, 기납입 보험료까지 돌려받는다는 거, 말기 치매 진단비를 준다는 거, 그리고 75세까지 연령이 높을수록 환급률이 점점 낮아져서 나이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70세이신 분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환급률이 높아서 내가 치매 안 걸렸을 때 돈을 쓰고 싶은데 C회사는 그럴 때는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막 급하게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확정적으로 고정돼서 예를 들면 종신보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7만 원, 5만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치매 진단비를 다 쌓아서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을 확정적으로 받는 총액을 합하면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총 수령액은 1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심지어 2억 원에 육박하게 보험금을 받게 되실 거예요. 치매는 한번 걸리면 조기 사망보다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래 사시잖아요. 평생토록 고정적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받는 보험금이 1억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이런 생활비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비를 100만 원이나 200만 원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200만 원 받게 하시면 보험료가 기준 보험료보다 많이 올라가시겠죠? 당연하실 거고요. 초창기에 치매보험의 장점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암보험이 처음 개발될 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암 걸릴지 모르니까 암보험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보험료도 싸게. 그랬다가 점점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시작하면 보장 줄이죠, 이유 달죠, 보험료 올려받고 이렇게 바뀌게 마련입니다. 지금 치매보험의 초창기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요. 치매에 얼마나 걸릴지 치매보험금이 아직 안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싸고 보장도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이면 사람들이 다 치매 진단 자금을 받아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보험료 올리고 보장 축소하겠죠. 초창기일 때 빨리 하시고요. 지금 하셔서 치매가 안 걸리시더라도 나중에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적금 들어봐야 수익률도 별로 안 나는데 이자 소득세까지 떼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높은 적금으로도 혹시라도 치매가 걸리면 평생토록 나를 보장해주는 생활비 확보, 이 장점이 가장 큰 방법인 것 같고요. 치매보험을 수령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보험료 인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치매보험에 비교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셨다면 그중에서 이렇게 지금 초기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기 전에 환급률이 높을 때 선택하시는 방법이 가장 훌륭한 지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치매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좀 다양한 종류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깜빡깜빡 하실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정말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노후에 필수 보험이 된 게 바로 이 치매 보험인데요. 자, 오늘은 특히 생명보험사의 중증 치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보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본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들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뿐만 아니라 또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신 다음에 치매보험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보험 물론 내게 맞는 맞춤 보험 플랜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보험에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보험료가 좀 세워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신 분들까지 저희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박돈숙 전문가님 모시고 또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이게 위험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실감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혈관 질환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상품들까지 추천을 받아볼까요? 예, 예. 이 혈관 질환의 경우는 좀 한 달 전만 해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더워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한 달 새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질병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갑자기 추워지니까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 혈관 질환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혈관 질환 계통의 이 계절과 어울리는 혈관 질환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혈관 질환은 한 번 발생을 하면 그 조속하게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세요. 그래서 상당히 이 환절기에 조심을 해줘야 되는 질병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합쳐서 우리가 뇌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뇌로 가는, 뇌에 들어있는 뭐 머릿속이라고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예, 뇌 쪽에 있는 혈관을 뇌혈관 질환이라 하고요. 우리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또 있으세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는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나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을 심혈관이라고 이렇게 쉽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2대 질환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이런 예. 혈관 질환들이 이 우울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하셔서 좀 놀라운데 이것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혈관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울 장애를 동반하고 계시다는 예.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우울 장애 중에는 혈관성 우울증이 있고 비혈관성 우울증이 있는데 70세 이전에는 비혈관성 우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세요. 그런데 예. 이제 도표에도 보시듯이 75세 이상이 넘어가면 혈관성 우울 장애를 대부분 거의 100% 알고 계신데 이 혈관성 우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는 뭐라고 그럴까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다가도 조그마한 소리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예. 또 조금만 신경을 건드리시면 건드리면 이 감정이 되게 기복이 심하세요. 이게 갱년기 증상과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통 이게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 갱년기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혈관성으로서 그런 경향을 보이시기 때문에 혈관성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혈관 질환이 우울증과도 연결이 된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금 좀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혈관 질환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돈이 굉장히 또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혈관성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음식도 많이 조절을 하시고 또 심하지 않은 운동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마음 관리도 좀 같이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2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도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예, 국민건강보험에서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치료비 많이 드는 질병 중에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료비를 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나라에서도 이 심장질환과 혈관질환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요즘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물론 치료는 해주지만은 그 치료비 가지고는 다른 또 생활비까지는 나라에서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 혈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은 중대한 이런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직을 하시는 우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같이 치료비와 꼭 보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돈도 많이 드는데 실직까지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2가지 보험을 좀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험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제가 2가지 보험사를 보험료를 산출을 해봤더니 A사와 B사의 이제 보험료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 A사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여성이 보험료가 더 비싸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남성이 더 비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B사가 훨씬 저렴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A사는 해지환급금이 중간에 좀 많이 나오고 B사는 해지환급금이 아주 조금밖에 없으면서 보험료는 저렴한 이런 형태로 산출이 돼 있는데요. 중간에 해지환급금을 많이 나오는 것을 뭐 선호하시는지 뭐 해지환급금 없더라도 보험료를 적게 내고 나는 100세까지 그냥 보장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중요한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2가지 보험을 추천해 주셨어요. 뭐 나이가 있어서 우울 장애로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오늘 처음 체크를 했고 또 환자 한 명당 뭐 40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돈이 든다고 하니까 혈관 질환 보험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A사와 B사 추천해 주셨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 오늘 골라주신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어차피 이 건강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나오더라도 중간에 해지를 해서 쓰실 일이 별로 없으세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보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치면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사가 해지 환급금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사의 장점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전문가의 의견으로 또 수술비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잖아요. 같이 설명 들어볼까요? 네. B사의 장점과 뭐 A사의 장점은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손해보험사에서 예. 보장은 거의 비슷하게 해주세요. 보험료 차이와 뭐 이렇게 중간에 해지환급금 차이로 보이는데 수술비 플랜을 보장을 받으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수술비를 반복해서 보장을 해주느냐 네. 요거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아나운서님 관열과 비관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꼈는데요. 우리가 칼을 대는 수술이 제가 관열이라고 알고 있고요. 최근에 뭐 네. 많이 비관열 수술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더 간단한 수술인 거죠? 예, 아유,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발달이 안 왔을 때는 거의 절개를 해서 수술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한 관계로, 절개를 안 하고도 뭐, 내시경이나 복강경으로 수술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열 수술만 보장해주는 수술비 보험은 크게 보장을 받으실 일이 많이 줄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을 동시에 보장을 해주시느냐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보험 같은 경우는 뭐 1회 한, 3회 한 이렇게 횟수를 제한해 놓은 보험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수술할 때마다 보장을 해주는지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혈관질환보험 A사와 B사 중에 B사가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해지를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할 생각이라면 이렇게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박돈숙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에 혈관질환에 대해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대 질환 꼭 중요하니까 좀 보장 넓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혈관질환과 함께 수술비 함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관열과 비관열 좀 구분 없이 보장이 되는지 또 횟수 무한으로 지급이 되는지까지 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움 드리고요. 지금 한 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락 주셨는데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 남편이 예. 지금 가입이 3건이 되어 있긴 한데 요즘에 이렇게 이대 질환 쪽으로 조금 많이들 가입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 남편께 보장이 그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좀 확인 좀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네. 그럼 우리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4. 네, 4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 네. 지금 네. 3건의 보험 가지고 계신데 종신보험도 네. 가지고 계세요. 혹시 네. 자녀분들 어떻게 되실까요? 자녀분들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1명이요? 네. 1명 지금 초등학생 자녀분 있으시고 또 CI 네네. 보험 가지고 계신데 이 보험의 특징은 알고 계실까요? 일단 그거는 중대한 질병이라고만은 알고는 있는데 예. 네,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그 뇌혈관 질환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보장 범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중반이신 남편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교보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 신한생명의 빅플러스 상해 보험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교보생명의 CI 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4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함께 확인해 볼게요. 남편 보험 문의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대 질환의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즉 가지고 계신 보험들 하나씩 체크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초등학생 자녀 있으시고 또 CI 보험까지 가지고 계신데 최선순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 보험이 뇌혈관 질환이 보장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다고요? 네. 네, 그러면 보장이 됐는지 안 돼 있는지 아니면 충분한지 부족한지 자세히 살펴보고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교보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13년도에 가입돼 있고
신한생명의 뷰플러스 상해보험 13년도에 가입돼 있고 미리미리 CI보험도 역시 가입되어 있는데요. 총 네. 3건 가입이고 보험료는 한 4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교보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주식과 채권을 투자를 하여 만약에 수익률이 오르면 시청자님한테 돌아가는 상품이고요. 만약에 수익률이 낮아졌다. 그래도 역시 시청자님이 감수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주계약이 1억으로 되어 있으시는데 이 주계약은요. 재해로 사망을 해도 1억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사망을 해도 1억을 드리고 자살을 해도 1억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노안으로 잘못돼도 1억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저 보장은 1억을 해주는데 이게 변액이잖아요. 네, 변액이다 보니 수익률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의 책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노후가 되잖아요. 노후에 노후 자금으로 조금 노후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노후연금으로 전환이 필요 없다 하시다면은 자녀한테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의 인생을 가잖아요. 가시면서 자녀한테 상속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특약을 한번 봐드리겠는데요. 남성건강치료특약이 있습니다. 남성건강치료특약에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보장이 돼 있는데요.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뇌혈관 진단이 되어 있는지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는 지금 안 돼 있네요. 좁은 범위에. 안 돼 있어요? 예,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만 돼 있으시네요. 그럼 뇌출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거지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만 돼 있으시고요. 혈관 질환은 범위가 좀 넓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시네요. 그래서 허혈성 진단 특약도 역시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는 상황이시네요. 그래서 폭넓은 보장을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옆에 보면 교보생명 암진단 특약이 있잖아요. 이 암진단 특약이 지금 4천이 가입돼 있으시는데 3년 갱신이에요. 예, 갱신에 대해서 시청자님 잘 알고 계세요? 네, 갱신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게 20년 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년만 그 안에만 갱신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갱신은요. 내가 보장을 받는 날까지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래서 갱신이 좀 무섭다고 하죠. 그러네요. 네. 더군다나 납입을 하는 동안에 그냥 똑같은 보험료로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갱신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50대 중반 이상이 되면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라도 조금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특약은 갖고 가시다가 60대쯤 되면은요 많이 올라가기 버거워지시니까 그때 이 특약은 삭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 보장 CI 특약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CI 보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뭐 중대한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암 쪽으로 조금 질병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CI라 하면 중대한 질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CI도 역시 또한 3년 갱신이에요. 이 특약은 지금 두 번 보장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CI가 발병이 첫 번째 했다 그랬을 때 1,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다음에 2년이 지나서 또 한 번 발병이 됐다 그러면 또 1,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거 역시 또한 갱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 CI 보험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것도요? 네. 암 특약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삭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수술 특약이나 신입원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 부분들은 사실 이것도 갱신이지만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소소하게 올라가니 그냥 유지하셨다가 60세 넘어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이 부분도 역시 삭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 네. 실손이 가입돼 있으시는데요. 네. 예, 지금 3년 갱신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의료 실손은 어느 회사든지 다 네. 갱신입니다. 지금 현재 1년으로 갱신이 변경되었지만 이 실손은 3년 갱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대로 이 특약은 유지해 주시는 네.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상해 특약이 있고 재해 장애 연금 특약이 있습니다. 네. 재상해는 재해로 다쳤을 경우 3%부터 지급률 3%부터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재해 장애 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개념이죠. 재해로 50% 이상 지급률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는 1년에 50%면 5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50%면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씩 10년간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리고 골절 통원 치료 특약이 있고요. 재치료 네. 특약이 있는데 여기는 골절이다 그러면 50만 원 지급이 되고 재해로 수술하면 수술비 5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거나 또 주사를 맞거나 통원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2만 원씩 지급이 되는 특약입니다. 그럼 한방도 돼요? 네, 네. 한방에서도 재해는 해당 사항이 네. 됩니다. 네, 질병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특약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유니버셜 정신보험의 그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네. CI 보험 그 특약만 지금 삭제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갱신 부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간다, 버겁다 그럴 때는 또 이제 손을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생명에 빅플러스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보험은요 재해 위주로 되어 있네요. 네. 주계약이 재해로 사망하면 1억이 보장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만약에 재해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3억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열차나 버스,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비행기 이런 것들인데요. 혹시 시청자님 남편께서 네. 출퇴근을 비행기로 이용하신가요? 아니요. 자가용으로 이용하죠. 네. 그렇죠. 네. 보통 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언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여행을 갈 때나 그렇죠. 여행 갈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만큼 네.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해로 네. 사망할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기 때문에 네. 이 보험료 대비 사실은 보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38,600원인데요. 네. 그만큼 폭 넓지도 않고 제2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니 이거는 90세 만기 때 주계약을 돌려주는 주계약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많이 측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재보장은 지금 변액 유니버셜 정신에서 많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보 미리미리 CI 보험이 있는데요. 네. 이 미리미리 CI 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더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좀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뇌질환이 없어요? 네. 뇌혈관 질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험료 대비 네. 좀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CI 보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CI는 중대한 네. 질병이잖아요. 네. 네, 중대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선지급을 해주는 건데 이 상품은 100% 보장이거든요. 네. 100% 선지급을 해주는 상품인데 CI가 발병했을 때 1,5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네. 그런데 보험료가 5만 5천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1,5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낮게 측정이 돼 있는 거죠, 보장이.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암진단 네. 특약이나 재진단암 특약이나 네. 그리고 응급실 내원이나 중환자실 다 모두 갱신이고요. 갱신에 대해서 또 거기도 언급해드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금 네. 갱신이기 때문에 네. 이
보험료 가성비 대비 보장이 네. 폭넓지도 않고 보장이 너무 갱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험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건이 다 엉망인 거네요. 일단은. 네. 아이고, 예. 시청자님께서 네. 굉장히 네. 우려하던 그런 뇌혈관 네. 질환은 지금 가입돼 네. 있으시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변액 네.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네. CI 특약만 삭제를 해주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빅플러스 상해보험이나 교보 미리미리 CI 보험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 그럼 정리를 하면 또 보완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에 무해지 상품으로 25년 납 100세 보장 비갱신으로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암 진단이 아까 교보생명에 특약으로 네. 되어 있지만 나중에 네.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삭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암 특약을 4천만 원을 넣고요. 그다음에 네. 소외감으로 생명보험에는 사실 소외감이 미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우려하신 가장 중요한 뇌혈관 진단비 네.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뇌혈관 질환에 까리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네. 수술이 많은데 수술비로 2천만 원을 무한 반복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아, 한 번만이 아니라요? 네, 이거는 수술 네. 특약은 무한적으로 나옵니다. 네. 아, 네. 네, 그리고 허혈성 신장 질환에도 역시 진단이 없으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협심증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장을 1,0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예, 그걸로 인해서 만약 수술한다 그러면 수술비도 네. 역시 또한 2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뇌 출혈만 있으셨잖아요. 뇌 혈관 질환 속에 뇌경색도 들어가고 뇌출혈도 들어가지만 뇌졸중을 하나 더 여기다 보장을 더 해드렸어요.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신한생명에 네. 보험을 지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제 사망과 제 상해 후유장애 각각 네. 1억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여기다 넣어드렸고요. 아, 요즘 그리고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다 굉장히 혈관을 타고 네. 질병이 발병이 크다고 하는데 질병이 생기면 보통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64대 질병 수술도 여기에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상해 수술이나 질병 수술,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도 같이 보장을 해드렸는데 총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 됩니다. 12만 원 정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저희 남편이 지금 44세인데요. 네. 오, 저렴하네요. 네, 굉장히 무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 전 걱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40살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네. 30대와 40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지금 예전에 가입했던 금액이랑 절반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40만 아, 원 납입하고 네. 되셨는데 납입하고 네. 계시는데 네. 이걸 포함을 해도 보험료가 네. 좀 절약이 됐습니다. 자, 시청자님. 다행이에요.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좀 한숨도 네. 많이 쉬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네. 지금이라도 연락 주셔서 다행인 게요. 네, 이 교보생명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걱정하신 혈관 질환 쪽 보장이 많이 아쉬웠고요. 또 그러니까요. 갱신도요. 네. 20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갱신되는 특약들만 없애고 가져가실 거고요. 그리고 네.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의 CI 보험은 보장이 아쉽기 때문에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대신에 저희가 암을 비롯해서 혈관 질환 쪽 그리고 받고 또 받는 수술비까지 모두 넣어드렸고요. 자, 이렇게 가져가셔도 네. 지금 보험료 거의 비슷한데 갱신이 네.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남편분 부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도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보험료 고민이시거나 갱신이 고민이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188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에 아이들의 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진단비와 수술비는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질병 후유 장애와 상해 후유 장애가 100만 원씩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박돈숙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가 가능할까요?
예, 처음에 건강 쪽으로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쪽 질병 관련 후유장애, 상해 관련 후유장애는 좀 놓치신 것 같으세요. 예, 100만 원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건강 관련 쪽으로만 이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는 그냥 100만 원만 가입을 시켜 놓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상해 관련이나 질병 관련 후유장애가 좀 불안하셔서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상해 관련 같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보험에다가 추가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질병 관련 후유장애나 질병에 관한 쪽은 그 증권에다가 추가로 가입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다른 보험을 하나를 더 준비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질병 관련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같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기존에 있는 보험에다가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거와 새로 증권을 하나 더 하셔서 새로 가입을 하셔도 그 보험 내에는 크게 뭐 조금이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권을 하나 만드셔서 질병 관련 담보와 상해 관련 담보를 같이 추가로 가입을 하셔서 하나를 더 가입을 하셔야지만 되게 생기셨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그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해 후유장애는 재심사 통해서 추가가 가능하고 또 질병 후유장애는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